한 주를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받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상 시장 한 주 평가 듣고 종목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휴가철인데 마음을 좀 편하게 휴가를 좀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의 반등 이후에 계속 8월까지 이어지면서 뭐 휴가 가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주식시장 이렇게 놓고 가면. 예, 다행히 좀 올라와서 조금은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떠나서 그런지 미국도 그렇고 거래 대금은 좀 한산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수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략할 만한 최고의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비코전자. 과거에도 주셨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DDR5에 대한 그 시장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아비코전자도 지난 5월 달에 15,400원까지 갔다가 또 빠졌어요.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는데 이유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고 두 번째로는 9월에 이제 그 인텔이 그 사파이어 레피드라고 불리우는 DDR5 그러니까 차세대 DRAM에 대한 개발자 행사에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DDR5가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개화가 되고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이제 좀 거기에 대한 공급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인텔이나 ADM 등 이러한 그 CPU 중앙 처리 장치 개발사들이 DDR5 DRAM을 이제 신제품을 출시한다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나올 때가 된 거죠. 성능이 DDR4 대비하면 2배 이상의 성능이고 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고속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 또 기업용 그 서버 시장에서 계속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이 보니까 456억 원, 영업이익은 59억 원, 전년 대비한다면 335%나 급증을 했는데요. 특히 OP 마진이 13%가 나왔습니다. 이 OP 마진 13%는 과거에 DDR4가 나왔던 초기에 출시가 되었던 그 시대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인데요. 결국에는 메탈 파워 인덕터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수익성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DDR5 내에서 이 메탈 파워 인덕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모바일 고사양 쪽으로 파워 인덕터가 이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이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영업이익률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제품 대비해서 2~3배 정도 높아서 수익성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15%? 15%인가요? 2분기에 13%가 났는데요. 13%. 시장에서 컨센은 SK증권 같은 경우는 약 8.9%였는데 13%가 나오면서 마진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IT 세트 업체들의 수요가 부진해도 동사의 그 실적은 아주 탄탄한 것으로 나타를 났습니다. 현재 또한 아비코 테크라고 100% 자회사 PCB 회사인데요. 4년여 만에 지금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그 매출 구조를 보니까 약 77%가 전장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 이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과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SK증권은 목표 주가를 지금 17,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고점이 15,400원이니까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러한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그 전환율이 한 절반 정도 50% 나왔을 때 아비코전자 사상 최대 실적이다 막 했던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이번에
5로 전환이 조금 늦어지면서 주가도 조금 늦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도는 괜찮다는 의견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비코전자,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엠로. 예, 엠로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엠노는 작년 8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상당히 주가는 뭐 많이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아서 지금 공모가 대비한다면 공모가 아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 그 SCM 그러니까 공급 관리 솔루션 제공 업체인데요. 뭐 국내로 따지면 삼성, SK, LG, 뭐 현대차, 한화 등 대기업 점유율이 80%가 넘어갑니다. 매출 비중을 보니까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용역이 64%, 라이선스가 12%인데 글로벌 기업으로는 오라클, 뭐 SAP 등이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국내 대기업 점유율이 80%가 넘는다는 것은 동사의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비대면 영업 환경이 확대가 되고 있고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대한 솔루션 수요가 뚜렷하게 2020년부터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신규 고객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0 올해 2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은 31%, 영업이익은 3%, 순이익은 소폭 마이너스 29%로 떨어졌지만 이 부분들이 수익성이 하반기가 되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유는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성수기에 접어드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매출로 이어지면서 하반기가 계절적 특성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1분기가 매출은 늘었지만 상반기가 늘었지만 다소 그런 수익성이 악화됐던 부분들이 그런 외주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감소하면서 작년에 신규 채용했던 그 인력들의 프로젝트 투입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클라우드 수수료의 증가인데요. 그동안에 구축했던 프로젝트들의 수수료가 이제 발생이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좀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제가 글로벌 경쟁사가 오라클하고 SAP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동사는 현재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해외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해외 쪽하고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 대한 발생 시 주가 멀티플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런 신규 고객들의 확보와 수주뿐만 아니라 내년에 기대감으로 한화투자증권 목표 주가가 지금 3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엠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용역 쪽이 좀 많기는 한데 예, 소프트웨어 쪽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